KF-X 한국형 전투기가 시제기 출고를 앞두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실패할 것으로 생각하고 바랬지만 사실상 성공이나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다. 시제기 출고와 시험 비행을 마치면 곧바로 양산 단계에 들어간다. 우리는 전투기 엔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기술을 자체 기술로 확보하였다. KF-X 한국형 전투기는 사실상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4.5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다. 기존 4.5세대 전투기들은 이미 개발된 지 오래된 기체들이고 KF-X 한국형 전투기만이 유일한 최신 기종이기 때문이다. 전투기는 진입 장벽이 높아서 더 이상 어느 나라도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개발자 채도 어려울 뿐더러 힘들게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이미 선점하고 있는 기체들을 제치고 판매할 수도 없을 뿐더러 5세대, 6세대 개발로 나가는 시장의 흐름과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전투기 시장에 신규 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4.5세대 아니라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하지만 성공은 사실 불가능하다.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 4.5세대, 5세대, 6세대로 나가야 실패할 확률이 작다. 영국에서도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시제기에 성공한다고 해도 양산은 다른 문제이다. 고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우리 KF-X 한국형 전투기는 동아시아, 유럽, 중동 등등의 잠재 고객이 대기하고 있다. 개발에 성공만 한다면 전 세계 시장을 충분히 두드릴 수 있다. 아무리 5세대 전투기를 가진 나라라고 해도 4.5세대 전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5세대 전투기의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이다. F-35의 시간당 유지 비용이 무려 5천만 원이나 든다. 이렇게 비싼 유지 비용이 드는 5세대 전투기만 보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더군다나 정비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달고 싶은 무기도 마음대로 달 수 없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전투기를 사도 마음대로 정비도 못하고 달고 싶은 무기도 못한다면 전투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기에 진정한 자주국방을 하려면 전투기 독립이 필수적이다. 아직도 KF-X 한국형 전투기를 반대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어떤 군사 전문가들이 있다. 이들의 목적을 알 수는 없으나 옳은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 민매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KF-X 한국형 전투기를 응원해야 한다. 그리고 해군형 KF-X 한국형 전투기도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항모를 갖게 된다. 우리 항모에도 우리 전투기를 사용해야 한다. F-35B는 초고가의 성능도 떨어지고 막대한 유지 비용이 든다. 이참에 100대 양산을 목표로 KF-X 한국형 전투기 네이비를 개발해야 한다. 추후로 항모를 갖기 원하는 나라가 생긴다면 수출도 가능하고 수출을 못하더라도 우리 항모에 우리 전투기를 올려놓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경항모 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KF-X 한국형 전투기 네이비를 실을 수 있는 항모 개발로 바꿔야 한다. 군사 강국, 자주국방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이나 중국이 넘볼 수 없는 군사 강국이 되어야 한다. 2. 수직의 착륙 스텔스 합직 경항모 도입 중일 해군력 증강 대응.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직의 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경항모 확보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를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00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이 같은 사업 계획을 담은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경항공모함 건조 공식화. 지난해까지 대형 수송함 II 사업으로 불렸던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은 올해 국방중기 계획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직의 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대형 수송함보다는 경항모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명칭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3만 톤급으로 2030년대 초에 건조될 경항모에는 F-35B 수직의 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탑재된다. 일각에서는 상륙 및 수송 작전에 무게를 둔 대형 수송함이라는 이름 대신 전투기를 활용한 공격 능력을 강조하는 경항모로 변경한 것을 두고 중국,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려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경항모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공론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고 2000년대 들어 대형 수송함 독도함 전력화를 계기로 독도함을 경항모로 개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항모 랴오닝호와 산둥호에 이어 항모 2척을 추가 건조하고 있다. 일본도 2020년대 초까지 헬기 호위함 이즈모, 가가함을 F-35B 탑재 경항모로 개조할 예정이다. 중일 항모가 동중국해 등 한반도 주변 해역을 누비면 우리 해군의 활동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군 소식통은 항모를 견제하는 최고의 무기는 항모라며 경항모는 한반도 해역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억제 능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용과 운영인력 문제 등을 들어 경항모 보유에 부정적인 기류도 있다. 우리나라가 확보할 경항모와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함정인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1세우는 건조비만 6천억 원 안팎에 달한다. F-35B 10여 대와 헬기 등을 갖추는 비용까지 더해지면 소요 예산은 훨씬 늘어난다. 운영인력 확보도 난제다. 해군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2007년 4만 1000명으로 정원이 동결된 이후 신규 전력 운용을 위해 해육상 부대에서 3,700여 명을 차출한 결과 일부 부대에서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18에서 2030년 3천여 명의 추가 병력 소요가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운영인력 확보는 무기 도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면서 국방중기 계획을 설정하면서 인력 문제도 다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중기 계획에는 3,000톤급 잠수함보다 무장 탑재 능력 및 잠항 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공개됐다. 신형 잠수함에는 3,000톤급 잠수함보다 많은 수량의 한국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까지 개발될 초소형 정찰위성은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로 쏘아올릴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는 2020년대 중반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발사 장소 등을 감안해 국가의 기술력을 결집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공군 28시 조인트 스타즈처럼 지상 표적을 탐지하는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사업도 2025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 밖에도 F-15K 전투기에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를 포함한 첨단 장비를 대거 추가해 성능을 높이는 작업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북한 장사정포를 요격할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르면 2020년대 후반 전력화된다.
아이언돔은 요격 미사일 발사대를 통해 아군 지역으로 날아오는 로켓 한 등을 요격하는 이스라엘의 무기다. 일각에서는 로켓 한 수백 발이 동시에 수도권으로 날아오면 요격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요격 대상은 한미연합군이 사전에 미처 타격하지 못한 장사정포에서 발사된 일부 포탄이다. 북한의 모든 장사정포 포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한국형 전투기의 양산도 2025년을 전후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KF-X에서 적 함정을 공격하는 데 쓰일 공대함 미사일 개발이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 국내 독자 설계로 추진되며 현재 공군이 운용 중인 미국산 하푼 공대함 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3. 김보현의 남산 공방 경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KF-X. 울릉도 서쪽 30마일 동해상. 여명으로 사방이 붓다. 황홀한 일출을 감상할 여유도 없이 항공모함에 갑하는 분주하다. 단단하면서도 날렵한 위용의 한국형 전투기 편대가 여명의 초계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날개 아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동체 아래 빼꼼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문무대왕의 염원을 하늘로 넓히고 있다. 필자의 상상이다. 지난 9월 국방부는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에서 경항공모함 전력화 계획을 발표했다. 탑재기로 F-35B가 유력하다. 공군도 F-35B를 구매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F-35B를 운용한다면 항모와 지상훈련기지 모두 시설, 작전 운영 등 전반에 걸쳐 미국의 강도 높은 물리적 보호 조치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따른다. 그렇기에 현재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KF-X를 항모 탑재형으로 개조 개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항모 탑재기로서 두 개종을 비교하면 KF-X는 10개의 무장 장착대에 최대 7,700kg을 장착할 수 있다. 그러나 F-35B는 스텔스 성능을 고려하여 제한된 내부 무장만을 탑재할 수 있다. 물론 F-35B도 최대 6,800kg 탑재가 가능하나 이 경우 항공기 날개에 폭탄을 장착함으로써 스텔스 성능이 저하된다. 항속거리에 있어서도 KF-X는 약 2,900km인데 비해 F-35B는 약 1,600km 정도다. 비행 교육 체계도 KT-1에서 P-50으로 이어지는 이미 구축된 공군 조종사 양성 체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새로운 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KF-X 개조 개발을 위한 비용 또한 F-35B 구매 비용과 비교할 때 매우 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개발한 전투기로 공군과 해군의 항공 전력을 운영한다면 운영 유지 및 후속, 군수 지원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는 해외 구매와 가히 비교할 필요조차 없다.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공대공 및 공대지 국산 무장들을 자유롭게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은 군과 방산업계 모두에게 더욱 큰 이점이다. 개발 비용, 전력화 시기, 작전 및 군수 지원의 효율성, 항공산업 발전에 따른 국가경제 기여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KF-X가 비교 우위에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고려를 종합 판단해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전투기로 KF-X 항모 탑재형 버전을 제안한다. 항모내 경납고에 더 많은 전투기를 실으려고 날개가 접히도록 개조하고 항모 착륙을 위해 더 튼튼한 기골과 착륙 장치로 바꾸고 이륙 시 항공기를 사출시키기 위한 캐터펄트에 적합하도록 장치를 바꾸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KF-X를 항모 탑재형으로 개조하는데 대략 5년 정도의 개발 기간을 예상한다.
항모 전력화가 2033년쯤이라면 양산 종료 단계에 있는 공군형 KF-X를 항모 탑재형으로 개조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 또한 확보된다. 완벽한 자주 국방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우리의 능력을 버리고 해외 직구미한 스텔스 전투기를 항모에 탑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진한 물음표를 던진다.